안녕하세요, 데이비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실전 취재 연습 데이 29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 몇 번이나 온 적이 있으세요? 즉, 한국에 몇 번을 가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이었죠. 맨 처음에 뺄 건 몇 번이라는 뜻을 여러분 조금 길긴 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단어의 time은요, 셀 수 있게 앞에 어나 아니면 s를 붙이면 횟수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how many times가 왜 many가 붙는지 아시겠죠? 셀 수 있는 단어여서 몇 번이나 영어로 어떻게 한다? How many times. 그리고 나서 온 적 있어요. 여러분 저 이런 거 빼는 거 되게 좋아하죠. 니은 받침과 적을 보자마자 이거는 상대방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이었구나. Do you, did you? 뭐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완벽한 시제 have pp를 활용해 주시면 돼요. So,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Korea? 이렇게 한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 여기 자리에 들어가 있는 여기 been 같은 단어들은 visited, 방문이란 동사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visited 쓸 때는 to가 들어가 있는 친구니까 visit은 to를 같이 안 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말이 좀 세죠, 여러분? 아이씨, 알게 뭐야? 여러분 이런 문장 직역을 하면 이상해요. 뭐야? What is 알게? No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원어민스럽게 쓸 때는요, 의문사를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즉 의미를 좀 달리 해주는 거예요. 누가 신경을 쓴다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아니라 야 누가 신경 쓰는데 이렇게 강하게 느낌표로 딱 주면서 다 같이 Who cares? Who cares? 자, 두 번째 문장은 문장도 아니죠. 두 번째는 이런 명령문을 여러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장은 당신은 이 피자를 맛볼 수 있나요? 그렇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치를 물어보는 질문도 역시나 시작은 can you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한번 먹어보다 이런 동사를 쓸 때는요, 여러분 try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Can you try? 또는 맛보는 동사 직역을 내서 Can you taste? 쓰는 것도 괜찮았죠. 뒤에는 아주 간단하게 This pizza 붙이면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So David, can you try this pizza? 또는 Can you taste this pizza? 3번 문장 완성이 됐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엔 4번 문장입니다. 캐리는 하고 있어. 요거 두 개만 봐도 지금 캐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얘기해주는 현재 진행 시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같은 경우는요, 비동사와 함께 ing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So, Carrie is dating. Carrie is dating.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랑 되어 있죠. 자, date 같은 동사는요, 여러분 이미 상대방과 함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친구예요. 마치 marry 같은 동사죠, 그죠? marry with me라고 안 하는 것처럼 date 역시도 date with me라고 하지 않고요. Carrie is dating her boyfriend. 사람을 바로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비동사와 ing를 써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요, 지금 만나는 중입니다 또는 사귀는 중입니다 같은 느낌으로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정말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 이런 표현도 한번 써보세요. on이라는 전치사는요, 지금 진행 중을 나타낼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on a date 요거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So Carrie is on a date. 4번 문장이었어요. 자, 5번 문장입니다. 저는 제 친구랑 자주 싸웁니다. 내가 이런 습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는 현재 시제를 써야겠구나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fight라는 동사를 쓰는 게 틀렸다. 전혀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오늘은 새로운 어휘로 말다툼이라는 동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I often argue. I often argue. 누구랑? With my friend. 바로 붙일 수 있겠죠. 자, 5번 문장 argue with라는 표현도 같이 한번 익혀보시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엔 6번 문장입니다. 몇 시에 퇴근하세요? 몇 시부터 음사 빼줘야겠고요. 퇴근하는 습관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자, 현재 시제 문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what time 바로 나올 수 있겠고요. 현재 시제였으니까 do you 바로 붙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엔 퇴근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거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돼요. 오늘 나온 표현은 그렇죠. 이런 표현 괜찮죠?
get off라는 건 원래 타고 있던 대중교통에서 내리는 동사를 쓸 때 get off를 쓰기도 하지만 get off와 함께 work를 이렇게 한번 붙여보시면 다 같이 get off work, get off work. So I usually get off work at 6 p.m. 이런 문장과 get off라는 어감 자체를 leave라는 동사랑 바꿔 쓰는 것도 괜찮아요. So I often leave work on time. I often leave work at 9 p.m. 이런 문장이었죠. 자, 6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7번 문장입니다. 내가 침대 정리하는 걸 깜빡했어, 뭐 까먹었어, 여러분 잊었어 이런 단어였죠, 그죠? 쌍시옷 들어갔으니까 습관이 아니라 했던 과거를 얘기하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forget이 아닌 forgot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여러분 forgot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얘기하는 것과 과거에 내가 했었나 싶었던 걸 까먹었을 때는요. 각각 to를 붙일지 ing를 붙일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내 침대를 정리하는 건 뭔가 하나의 미션 같은 느낌이었죠. 그죠? 즉 해야만 하는 일을 내가 까먹었을 때는 I forgot 하고 나서 to 침대 정리하다가 뒤로 가는 거예요. So make my bed라는 표현을 활용하시면 돼요. 참고로 직역을 내서 내 침대를 만들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요. make a bed라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침구를 정리하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침대를 만들다라는 동사를 쓰실 때는요. manufacture 같은 동사나 아니면 produce 같은 동사가 좀 더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8번 문장입니다. 어떻게 제가 거기에 가야 하죠? 또는 여러분 저게 어떻게 제가 갈 수 있죠? 같이 들리기도 하죠. 정답이 없습니다. 회화는 여러분 정답이 없죠. how를 쓰시고 do I 첫 번째 how를 쓰시고 can I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말투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제가 거기 어떻게 가야 되죠?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So how do I or how can I? 뒤에는 get there. 도착이 조금 더 중시되는 동사. 가는 행동이 조금 더 중시되는 동사.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각각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기 때문에 how do I get there 또는 how do I go there 다 가능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9번입니다. 너는 내 컴퓨터를 고쳐야 돼. 좀 더 강하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should보다 강하게 우리 have to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여러분 고치다는 동사 나오죠? fix랑 하나 더 있죠. 우리 알고 있는 repair 수리한다는 동사. So you have to fix my computer 또는 you have to repair my computer 둘 다 가능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0번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요거 저랑 같이 한번 챙겨보시고요. 소리 지르면 안 돼. 자, 여러분 시제를 빨리 결정을 하는 거죠. 하면 안 돼가 나왔을 때 제가 먼저 떠오르는 시제는 충고였어요. So you shouldn't 바로 나와주는 거고요. be supposed to를 활용하는 것도 너무나 괜찮은 문장 구성이에요. 뭔가 암묵적인 룰을 하면서 암묵적으로 우리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잖아를 이렇게 주는 거죠.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연습은 shouldn't로 한번 해봅시다. 소리 지르는 동사는 우리가 shout 많이 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 공공장소에서라고 나와 있을 때 넓은 장소에 우리 어울리는 전치사 중에 하나 in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공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public까지만 딱 끝내는 거예요. 물론 in public spaces, in public area 여러분 이렇게 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만 공공장소에서는 이렇게 두 단어 in public 이렇게만 여러분 연습하시는 것도 참 괜찮습니다. So you shouldn't shout in public. You aren't supposed to shout in public. 10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1번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어. 문장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겠어가 먼저 나와줘야 되는 문장이었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누구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who를 쓰는 거예요. 의문사, 즉 의문사로 시작했던 질문이 아니었고 하나의 문장 안에 의문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걸 간접 의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의문사가 아니었고 간접적으로 의문사의 느낌을 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 주인공과 동사를 문장 뒤로 바로 붙여버리면 돼요. 마치
문장을 연결해주는 친구처럼 이해를 하자라는 거예요. So I don't know who are you가 아니라 I don't know who you are가 되는 거고요. I don't know what do you want가 아니라 I don't know what you want가 되는 거예요. I don't know 누구를 내가 만나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되는지를 who I should meet. So I don't know who I should meet. 이게 바로 11번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2번이죠. 내 생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think가 나왔을 때는 문장 연결할 땐 중간에 대시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략 가능하겠죠. Frank는 휴식이 필요해. Frank는 필요해 휴식입니다. 구성 바로 나왔으니까 I think Frank. 필요하니까 need 동사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휴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가능해요, 여러분. rest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break 쓰는 것도 가능해요. 단순한 어감 차이 중에 하나는 res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 시간 푹 쉬는 듯한 느낌이고요. break는 수업 중간중간 짬짬이 아니면은 뭐 경기 중간중간 짬짬이 쉬는 이런 짧게 쉬는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3번이죠. 이 병은 다른 것보다 더 가벼워. 키워드가 요렇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다나 더가 나왔을 때 문장 구성을 할 때 비교한 문법 중에 하나는 바로 비교급이라는 문법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비교급이라는 건 항상 준비물이 필요하죠. 어떤 준비물? 꾸며주는 단어의 준비물이 필요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동사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의미상으로 more나 less를 활용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벼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인 light를 더 가볍다라고 줄 때는 뒤에다가 이렇게 er를 붙이시면 돼요. 조금 긴 단어들 있죠? handsome이나 dangerous나 beautiful 같은 단어들은 뒤에 er를 붙이면 굉장히 어색해요. handsomer 아니면 beautifuler 굉장히 어색하죠. 여러분 이런 비교급은요 앞에 more랑 같이 쓰시면 됩니다. 오늘 나와 있는 가벼운 형용사는 lighter예요. 그래서 뒤에 er 붙여서 다른 것보다 더 가벼워. 여기 나와 있는 than이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자 문장 구성 한번 합시다. This bottle 이 병은 자 아까 제가 형용사라고 했죠, 그죠? 형용사는 어떤 동사? 비동사랑 너무 잘 어울려요. So this bottle is lighter. 그리고 나서 than 저 다른 것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the other one. 사실 이 자리는 the other bottle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즉 this bottle is lighter than the other bottle. 그런데 중복이 되니까 뒤에 있는 걸 뭐라고? 그냥 one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13번 비교급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4번입니다. 제 전화 좀 받아줄 수 있으세요? 부탁하는 문장이었고 시작은 can you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저기 울리고 있는 전화를 대신 받아준다라는 동사를 쓸 때는요. 여러분 두 동사가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자, 첫 번째는 답하다라는 동사 우리 answer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집어드는 동사 pick up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 전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my phone 이렇게 한번 문장 만들어 보시면 So can you answer my phone? Can you pick up my phone? 둘 다 괜찮았던 여러분 14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5번이죠. 왜 너는 했니? 시제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Why did you? 이렇게 그 다음에 거절하다라는 동사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제가 쓰는 이 동사를 발음하실 때는요. 우리 refuse 강세를 뒤로 한번 보내보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refuse refuse Why did you refuse? 그의 제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his 제안이라는 단어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쓸 수 있는 3개 정도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회사에서 제안서라는 의미로 좀 많이 쓰이는 proposal 강세가 뒤로 가는 거 들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금액적인 제안을 내게 하는 offer 세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친구 중에 하나였던 하나의 아이디어 같은 제안이죠. 이럴 때는 suggestion Why did you refuse his proposal
offer, suggestion 전부 다 가능했던 15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6번입니다. 당신과 점심 먹으러 갈래요? 나 할래요. 제일 쉬운 건 여러분 뭐예요? will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뒤에는 여러분 이런 표현 want to, I want to 하고 나서 역시나 want to 같은 어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쓸 수도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친구한테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조금 더 공손하게 어떤 표현도 가능하냐면요. would like to도 괜찮게 여러분 문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I will 이런 느낌, I want to 이런 느낌, I'd like to 이런 느낌인 거죠. 뒤에는 점심 먹다 너와 함께 바로 나올 수 있겠죠. Have lunch 너와 함께 with you. 자, 그래서 16번은 will 쓰시든 want to 쓰시든 아니면 would like to를 쓰시든 전부 다 가능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17번 문장입니다. 우리 짠하자라는 건 우리 술자리에서 많이 쓸 법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거 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let's 쓰시면 되게 좋죠. let's. 중간에 들어가 있는 apostrophe s는 우리를 줄여서 우리가 let's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cheers 여러분 이것만 쓰는 것도 괜찮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원어민스럽게 짠하자라는 말을 할 때는 make a toast라는 표현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토스트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 토스트는 하나의 건배사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토스트를 쓰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 쓰냐면 I'd like to make a toast to my friend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에게 건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So, let's make a toast. Let's make a toast. 어디에? To our friendship. 어디에 건배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는 to 전치사 활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덧붙이는 것도 여러분 가능했던 자, 오늘의 17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8번 문장은요.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오랫동안 만나지 않고 있어. 자, 오랫동안의 밑줄을 그어놓고 과거의 마지막으로 만났던 순간부터 내가 지금 이 말을 뱉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오랫동안을 보자마자 이런 시간이 떠오르시면 완전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는 didn't를 안 쓸 수가 있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요 시제를 얘기하실 때는 현재 완료 we haven't 너무 좋은 시제죠. 그죠? 그 말은 밑동사를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PP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 빈도수가 되게 낮기는 하지만 여러분 금방 외우시거든요. 이거 딱 100개만 외우시면 돼요. We haven't met. 뒤에 시간 나오잖아요. 그죠? 동안 쓰고 a long time. 너무 자연스럽게 Wow, we haven't met for a long time. 그러고 나서 So, let's catch up.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야, 우리 빨리 만나서 회포 좀 풀자. Let's catch up soon. 이런 것도 한번 붙여서 연습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에서는 내기라는 동사가 들어가요. 그죠? 심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구성은 어렵지 않았다. 그죠? Do you want to 이걸 빼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았고 내기하다는 동사 bet라는 동사를 활용하시면 돼요. 발음 조심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짧은 동사입니다. Do you want to bet? Do you want to bet? bet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ting 붙이면 뭐예요, 여러분? 내기라는 명사 형태를 우리가 betting이라고 하는 거죠. 자, 19번은 빠르게 여기까지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은 20번이죠. 우리는 7시 후에 너랑 쇼핑을 갈 수가 없어.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we can. 쇼핑 가는 거니까 go shopping. 그리고 나서 너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with you.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을 7시 이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after 7 p.m. 이렇게 자,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었던 20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장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건 의문사 질문이었으니까 바로 빼고 will 빼는 거. So what will you do? 가장 간단하게 만약에 예정된 일이었다면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바로 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은 tonight 이렇게 완성 지었던 2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은 난 내일 샤워해야 돼. 오케이? 나는 해야 돼.
너무 많이 should만 연습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I better. better. 여러분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하는 게 낫겠어. 원래는 had better인데 여러분 had를 생략해서 I think I better. I think I better 이렇게 쓰는 것도 진짜 원어민스럽죠. 그죠? 샤워하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take a shower. 시간은 뒤로 빼서 tomorrow 이렇게 완성시켰던 아주 빠르게 22번 한번 완성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문장 같은 경우는요. 아마 미드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보셨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보셨을 표현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번 연기를 해보면 Hey David, what you talking about?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야,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시비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진행 상황이니까 What are you talking about?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 이 문장은요. 약간 조금 뭔가 따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What? 무엇을 are you talking about? 비동사랑 ing 쓰인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우리 연습은 조금 12조로 한번 해볼까요? Hey, what are you talking about? 2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장 같은 경우는 그거 별로 좋게 들리진 않는다. 그거 안 좋게 들리다라는 동사죠. 그죠? 우리가 귀로 들을 때는요. hear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집중해서 듣는 listen을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 내가 귀를 기울여 듣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내 귀에 이렇게 들어오는 야 되게 좋은 생각처럼 들리네. 들리네라는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동사? 바로 sound라는 동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것은 아까 제가 이거 소리라는 명사가 아니라 들리다라는 동사로 쓴다고 했었죠. 그죠? 안 들려. doesn't sound가 1초 만에 나올 수가 있냐 없냐. 여러분 이 싸움이죠. 빠르게 연습을 하실 때는 딱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듣고 나서 it doesn't sound good. That doesn't sound good. 좋게 안 들리니까 그죠? 뒤에를 형용사 이렇게 딱 주시면 돼요. 만약에 좋게 들렸을 때는 wow, it sounds good. 이런 식으로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파티할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라는 문장을 보자마자 앞에다가 it's time.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시간이야라는 문장이에요. 앞에 있는 it는 해석이 안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가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t's time to study English. It's time to do the laundry. It's time to 그대로 party 쓰는 거 괜찮죠. Hey, it's time to party. party는 명사 형태로 한 단어로 파티가 되지만 party는 파티하다는 동사로도 여러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s time to have a party. 여러분 이렇게 동사 그대로 딱 의미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여러분 26번 같은 문장도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해줄 수 있니? 부탁하는 거였으니까 시작을 can you. 켜는 거니까 turn on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에어컨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에어컨 이렇게만 안 써주시면 돼요. air 하고 나서 con이 아니라 공기의 질을 바꿔주고 공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건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조건을 바꿔주는 거니까 air conditioner 이렇게 해주시면 완벽하게 에어컨을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So David, it's kind of hot here. 여기 좀 더운 것 같아. So can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가 조금 기니까 걔네들은 어떻게도 can you turn on the AC please? 이렇게도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27번입니다. 어디를 걷는 걸 좋아하는 습관이 있으세요? 딱 들리죠, 여러분, 그죠? So, where 현재 do you 나오는 거죠? Like to 여러분 산책이라고 나와 있으면 take a walk를 쓸 건데요. 그냥 걷는 것만 좋아하니까 like to walk. 참고로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걷는 동사를 발음하실 때 항상 원어민들이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는 왼쪽에 있는 일하다와 오른쪽에 있는 걷는 거예요. 전 좀 재밌게 수업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굉장히 짧게 마치 강아지가 짖는 것처럼 발음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발음 연습을 하실 때는 워로 시작하고 혀만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서 다 같이 work, work
짧게. 걷는 건 그와 달리 길게 걷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 발음 자체를 와라고 해버리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L 사운드 없다 생각하시고 walk. Where do you like to walk? walk. 이렇게 발음하시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여러분 들립니다. 27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은 28번입니다. 체중에 좀 신경을 쓰세요. 신경을 쓰세요라는 문장은 여러분 제일 쉬운 건 Do you care? 너는 신경을 쓰니? 무엇에 대해서? About. 너의 몸무게잖아요. 그죠? 뒤에다가 your weight. 원래는 이게 루트예요, 여러분. weight라는 단어가 뿌리 동사예요. 그래서 이 weight라는 단어가 무게를 재다. 여러분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만 여기에 명사 형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 또는 내 신체 몸무게를 얘기할 때 weight라고 하는 거죠. So, do you care about your weight? 하시거나 이런 문장도 괜찮죠. Are you 좀 우려되니? 이런 질문으로 concerned. So, are you concerned about your weight? 여러분 이렇게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실전 취재 연습 데이 29 강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나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S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s. 안녕하세요, 데이비스입니다. 자, 오늘 강의 영상은요. 실전 취재 연습 Day 30. 벌써 30일차죠? 자, 저와 함께 즐겁게 한번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유튜브를 볼 시간이 없어요. 나는 없어요. 여러분, 없어라는 말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문장이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 시작을 I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시간을 이렇게 주는 거죠. 어떤 시간인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뒤에다가 to 행동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watch YouTube라는 표현만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I don't have time to watch YouTube.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I don't have time to study English. 첫 번째 문장 I don't have time이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너가 슬플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네가 슬플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지? 자, 뒤에 있는 의문사부터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지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내가. So, what should I do? 까지만 물어보는 질문도 여러분 많이 연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문장은 네가 슬플 때라고 나와 있으니까 when you are sad. So, what should I do when you're sad? 좀 더 강한 의미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have to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So, what do I have to do? 이런 식의 문장 구성도 여러분 가능했죠. 자,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문장은 제가 그걸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표현 하나 외우고 갑시다, 여러분. 영어에서 고의로 또는 일부러라는 뜻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표현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스펠링 보고 프로포즈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강세도 다르고 스펠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이라는 단어인데요. 고의로 일부러라는 뜻은 목적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부러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게요. On purpose. On purpose. 이렇게. 뒤에 있는 P 사운드를 약간 이렇게 쌍비읍처럼 발음하시면 좀 더 맛있게 원어민스럽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전 그것을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일부러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So, I didn't do that. I didn't do that. 마지막에 on purpose. 제가 목적을 두고 고의로 그걸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도 진짜 많이 써요. 어떤 동사? 여러분 의미하다라는 동사 있거든요. I didn't mean 이렇게. So I didn't mean it. 그냥 이것만 연습하시는 것도 진짜 괜찮아요. 만약에 행동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시다면 I didn't mean to 동사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았던 세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요. 너가 하는 말이 마치 우리 엄마가 하는 말처럼 들려요라고 되어 있죠.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즉 I hear
I listen to가 아니라 너의 말이 내 엄마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주인공을 you라고 가져가시면 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동사? 여기 자리가 여러분 들려요 하는 동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리다란 동사는요 앞으로 sound 쓰시면 되게 좋아요. sound는 명사 형태로 쓰이면 소리가 맞기는 하지만 it sounds, you sound 이렇게 쓰시면 너의 하는 말이 그것이 뭐뭐처럼 들린다. 처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처럼이라는 전치사 들어가줘야겠죠. So you sound like my mother. 4번 문장은 이렇게 한번 완성해봤습니다. 자, 5번 문장입니다. 난 요즘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라는 건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난 요즘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거?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이라는 뜻을 물론 work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 일이라는 뜻을 해야 될 것들이라는 명사형 things를 한번 가지고 오시고 어떤 things, 해야 할 things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So,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마지막에 these days, 요즘에 최근에라는 의미의 lately 쓰는 것도 뭐 틀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여러분 이런 표현도 괜찮죠. I have 좀 더 원어민스럽게 쓰고 싶으시다면 a lot, 난 너무 많다 이거죠. of 쓰고 명사 쓰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I have a lot on my plate. 자, 약간은 원어민식 이디엄 중에 하나가 내 접시 위에 올라간 일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거든요. 아래에 있는 문장은 제가 진짜 미국에서 정말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같이 기억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6번입니다. 난 그것을 더 이상 못 참겠어. 이거 못하겠다라는 문장이잖아요. 할 수 없다. I can. 그 다음에 참는 동사 stand 한번 써보세요. 자, 여러분 stand는요 무조건 일어서 할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stand를 일어서랑 같이 쓸 때는 up과 같이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stand는 무언가를 참아내거나 견뎌내는 동사. 비슷한 어감은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tolerate 같은 동사도 있고요. 아니면 endure 여러분 이런 동사도 쓰이긴 해요. bear도 괜찮죠, 그죠? 전부 다 공부해도 괜찮지만 가장 만만하고 쉬운 I can stand it 그것을 더 이상이라는 우리 부사로 강조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not과 함께 쓰이는 anymore는요 진짜 더 못하겠어 이런 뜻이에요. So I can't stand it anymore. I can't stand it anymore. 자, 우리 여기까지 6번 문장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7번인데요. 저에게 있어서 그 산을 오르는데 2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시간이 걸린다라는 문장 구성 만드실 수 있으세요? 앞에 있는 it은 해석이 되지 않는 가짜 주어예요. 시간과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동사를 take로 한번 가보세요. It takes라는 표현이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나에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쓸 때 I take 쓰시면 안 돼요. 시간이랑 it takes를 먼저 쓰시고 굉장히 쉬워요. me라고 딱 하는 거예요. So it takes me, it takes you. 중간에 아무런 전치사 같은 거 여러분 하나도 안 보이죠, 그죠? 그냥 간단하게 it takes me 바로 가는 거예요. 그 산을 오른다라는 말은 여러분 뒤에다가 어차피 to climb that mountain 쓸 거니까 시간부터 써주시게요. It takes me 2 hours.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to를 뒤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을 오른다는 동사를 climb. 그 산이니까 that. 너도 괜찮아요, 여러분? mountain.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던 It takes me 2 hours to climb the mountain 이라는 7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8번 문장입니다. 나는 서울에 가려고 했었어. 근데 못 갔지. 여러분 이런 문장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죠? 내가 원래 하려고 했었다 라는 문장을 만들 때는요 하기로 되어 있었다 즉 be supposed to를 활용해서 문장을 빠르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be supposed to는 암묵적 룰이라는 요 키워드를 잡아 나가셔서 이거 하기로 되어 있어. I am supposed to do.
그리고 나서 나는 설거지하기로 되어 있어. I'm supposed to do the dishes. 행동은 바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생김새가 조동사 같은 느낌이었죠. 나는 서울에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과거 형태를 이렇게 줘서 I was supposed to go to Seoul. 이게 완성되는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8번이었고요.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9번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어.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정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나오는 게 I didn't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귀로 들은 거니까 I didn't hear. 아무것도. 강조 형태의 anything. So I didn't hear anything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0번이죠. 저에게 아이스크림 좀 사줄 수 있어요? 해줄래? 딱 보자마자 can you 나올 수 있겠죠? 정중하게 할 때는 could로 바꿔서 질문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주는 거죠. 우리 사주다라는 동사는 by를 써요. 여러분 by 쓸 때는요. 사람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사주는 물건을 뒤로 이렇게 보내시면 굳이 buy ice cream for me 뒤에다가 전치사 하나 더 안 써도 괜찮거든요. 즉 저에게라고 나와 있으니까 me를 먼저 써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해석은 나를 사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사주는 거예요. So can you buy me? 그 다음엔 아이스크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아이스크림 써도 괜찮고 some ice cream 이런 식으로 뒤에 완성되는 문장을 만드셔도 괜찮겠죠. 자, 10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1번이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게 입어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넌 입어볼 수 없으니까 너는 할 수 없어.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wear라는 동사나 put on이라는 동사는 그냥 내가 입어버리면 끝나는 동사예요. 하지만 입어본다라는 건 wear나 put on을 쓰는 게 아니라 해보는 우리 시도해보는 동사 try를 활용하시면 돼요. So David, you can't try on. 그리고 나서 그 새로운 셔츠니까 the new shirt.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짜리입니다. s를 붙이면 복수예요. 단순 the new shirt 이렇게 끝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11번이죠. 나 정말 망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표현은 mess up이라는 표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실제로 정말이라고 부사를 쓴 다음에 I really 과거니까 messed up 이렇게 쓰시면 정말 무언가를 망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I really messed up. 즉 I really messed up my project. I really messed up my homework.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표현들이 딱 떠올랐는데요.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쓰던 표현 중에 하나가 격식을 차리지 않는 표현 중에 I'm screwed. 여러분 이런 표현도 진짜 많이 써요. 나 완전 망했어 이렇게 쓰는 거죠. I'm screwed는 비동사와 pp를 썼다라는 순간만으로 여러분 딱 수동의 의미가 딱 들어가거든요. 그냥 망했어만 쓰는 거예요. I'm screwed 딱 쓰는 거죠. 또는 I'm spoiled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번 문장에서는 mess up을 활용을 해서 I really messed up 딱 만들었던 12번 문장이었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나는 핸드폰을 사려고 서울에 갈 거야. 하려고 우리 목적이 나오죠, 그죠? 목적 역시나 투동사 활용하기. 나는 서울에 갈 거야. 바로 나올 수 있겠죠? I will go to Seoul. 그리고 나서 만들어 놨던 거 바로 내려오면 돼요. 뭐 하려고? To buy a new phone. 이렇게 물론 new 없어도 괜찮겠죠. 그냥 핸드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to buy a phone 또는 to buy a new phone. 자, 13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너 그녀에게 완전 푹 빠졌지? 여러분 이런 문장입니다. 실제로 이런 의미를 만들 때는요. 적절한 전치사 하나만 쓰는 것도 참 괜찮아요. 안에 있을 때는 in을 쓰고요. 방향을 나타낼 때는 to를 써요. 같이 쓰면 하나의 전치사가 되면서 어디 안으로 라는 뜻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I'm into something. 이 물건 또는 I'm into someone. 누군가.
사물이나 사람이랑 같이 쓰면 굉장히 좋은 전치사 바로 into라는 표현을 활용을 해서 너는 그녀에게 빠졌니? 라는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너는 are you 내려오는 거죠. 그죠? So are you into her now?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던 자 14번 문장은 여러분 into라는 전치사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15번입니다. 우리는 자주 회식을 하지 않아. 그런 습관이 있지. 현재 시제가 여러분 딱 눈에 보이시죠 이제? 우리는 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로 습관이니까 현재형 바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빈도를 나타내는 often.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회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회식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는요 정말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해요. 왜냐면 약간 Korean culture, 한국적 문화가 들어가 있는 단어다 보니까 제가 먼저 드릴 수 있는 표현은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회합을 얘기할 때 we say drinking session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사람들끼리 막 파티처럼 하신다면 company parties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녁만 먹는 회식이라면 company dinners 또는 그냥 company dinner 이렇게만 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15번 문장 dinners s까지 붙여서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6번입니다. 우린 주말에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어. 과거 형태 확인했고요. 주인공 나왔으니까 여러분 머무르다라는 동사 있죠, 그죠? We stayed. 과거를 이렇게 주시면 돼요. stay 동사 같은 경우는 at을 써서 home 쓰는 거 가능하고요, 여러분. at을 생략하고 그냥 we stayed home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나와 있으니까 자 하루 종일은 영어로 all day. 여러분 참고로 회할 때 이렇게 a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발음은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항상 강조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친구들 몇 개 있긴 합니다. all이나 and이나 every 같은 단어들은 여러분 강세를 넣고 읽으시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we stayed at home all day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we stayed at home all day 강세가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우린 주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지난 주말이었다면 last weekend 이런 식으로 문장을 탁 완성시켜 주시면 16번도 여러분 충분히 같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17번 같은 문장은 너 언제 운전을 시작했니? 했니가 딱 들어가죠, 그죠? 의문사 문장인 거 확인했고 나오자마자 when did you start? 자, start를 썼을 때 1번 동사 뒤에 나와 있는 2번 동사는 혼자 절대 못 쓰이겠죠. drive라는 동사를 어떻게 ing와 함께 행동을 이렇게 주시면 돼요. So, when did you start driving? 답변은 역시나 똑같아요. I started driving when I was 21 years old. 자, 17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18번 문장인데요. 정장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정장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스펠을 보면 SUIT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발음하실 때는요. 절대로 shoe라고 발음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냥 shoe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a suit라고 하시면 돼요. 언제 입는지를 물어보는 습관 물어보는 질문이었고 의문사 먼저 쓰시고 그러면 뒤에 바로 현재 나올 수 있겠죠. So when do you wear? 입는 건지. So David, when do you wear a suit? suit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I wear a suit on my special days. 저의 특별한 날에 저는 수트를 입습니다. 자, 18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9번이죠. 언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습관이 있으세요? 현재 시제.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when. 현재 시제 do you. 여러분, 이 숨이라는 단어 발음 조금 연습하셨을까요? 숨 쉬는 동사가 아니었으니까 끝에 이 안 붙습니다. 그 말은 발음하실 때 이렇게 에 발음과 번데기 주시면 돼요. 자, 개별 발음 같이 발음합시다. 다 같이. breath, breath. when do you 하고 나서 숨을 쉬는 동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breath는 우리 take라는 동사와 함께 깊게 숨는 거기 때문에 deep breath를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take a deep breath. take a deep breath라는 표현은
약간 이렇게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동사를 우리가 take a deep breath라고 합니다. 되게 숨이 차 있는 상태의 사람을 봤어요. When I can't find the person who is out of breath. 막 숨이 나가는 사람을 봤을 때 Hey, David, take a deep breath. 숨 좀 크게 들이마셔. 여러분 이렇게 쓰는 표현. 자, 19번은 take a deep breath. 여러분 이거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20번이죠. 갇혔대요. 사실 사무실에 갇힌 건 뭔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이 말은 그 정도로 진짜 너무나 바빠 죽겠어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자, 원어민들은 정말 바쁠 때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가 stick 어디에 딱 붙이는 동사를 PP 형태로 I'm stuck이라고 해요. 즉 내가 딱 붙어 있는 상태. 영어로 I'm stuck이라고 합니다.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office가 괜찮거든요. offic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공간이 딱 갇혀 있는 공간이니까 in이랑 같이 쓰시면 돼요. I'm stuck in the office. 또는 직장이라는 뜻으로 I'm stuck at work.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두 가지 다 가능했던 문장 20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21번이죠. 무슨 뉴스가 의문사 나와줘야 돼요. 당신을 화나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그냥 I'm angry 하시면 되는데 제가 나를 화나게 했어. 여러분, 이런 문장을 만들 때는요. make 동사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She made me angry. 그녀가 나를 화나게 했어. She made me upset. 이렇게 쓰는 거죠. 질문이니까 what news? 그 다음에 과거니까 make가 아니라 made를 쓰는 거죠. 쓰는 방법은요. 사람을 먼저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꾸며주는 단어를 바로 붙이면 돼요. 그랬을 때 what news made 너니까 you. 화난 거니까 angry. 이 angry 상태로 만들었니?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22번 같은 문장은 당연히 직관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문장이었어요. 날씨를 나타낼 때 주인공은 제가 it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it's really hot. It's very hot. 그리고 나서 outside. 바깥 이렇게 주면 끝났던 문장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제가 원어민들이 이런 관용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정말 절절 끓는 것 같이 뜨거울 때 really hot 같은 표현을 it's boiling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So it's boiling outside. 또는 지글지글이라는 뜻의 it's scorching outside. 이런 표현도 괜찮죠. 그죠? 맨날 이것만 쓰셨다면 아래에 있는 표현도 여러분 같이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번 역시도요. 여러분 관용 표현이에요. 직역을 하면 어색하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지만 관용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이런 의미로 비유를 하고 쓴다 이런 뜻이겠죠.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은 내가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Wow, I'm so happy. 당연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문장이었어요. 직역을 내서 나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야. I am 걷는 기분이야. Feeling like walking. 여러분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관용 표현이라고 했죠. 비슷한 의미 똑같은 의미를 만들 때는 I'm on cloud 9. 여러분 이런 관용 표현도 존재를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I'm on cloud 9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거나 아니면 제가 많이 들어보진 않았던 표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약간 old fashioned해요. 조금은 구식의 그런 표현같이 들리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화라는 건 아시죠? 많은 표현들을 내가 많이 들어봤고 많은 표현들을 쓸 수 있을 때 내 영어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지금 아내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좀 켜줄 수 있어요? 보자마자 can you 나와주는 거죠. 키다라는 동사를 쓸 때는 turn on 하고 나서 여러분 aircon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aircon 쓰는 거 아닙니다. air conditioner. 원래 condi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조건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의 질을 조건을 맞춰가지고 19도, 18도 이렇게 맞춰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air conditioner 강세는 요기해 주시고 So can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또는 짧게 Can you turn on the AC?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 25번입니다.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직역하면 되게 어색하신 거 아시죠? A good song is coming out of. 여러분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노래가 나옵니다 라는 문장은요.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요거. There is 시작을 하시고 good song. 좋은 노래. 되게 좋은 노래 있다. There's a good song. 그런데 어디에서? 라디오에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뒤로 on the radio 이렇게. 역시나 하나의 전파 매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체 앞에는 on과 함께 쓰인다. 여러분 이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So there is a good song on the radio. 25번 문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너 이거 하려던 참이니?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니? 여러분 이런 문장을 보자마자 내가 이 문장에서는 be about to 라는 이 조동사를 내가 쓸 수가 있냐 없냐. 사실은 이거를 써야지 좀 더 원어민스럽게 빨리빨리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때 어떻게 하냐면 물을 마시는 척을 했을 때 저한테 What are you doing? 한번 외쳐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입을 대지 않고 Oh, I'm about to drink water. 나가려고 했을 때 I'm about to go out. 이렇게 쓰는 거죠. 질문이었으니까 어떻게? Are you about to? 바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뒤에는 동사를 그대로 여러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다는 동사를 Are you about to study now? Are you about to study?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자 26번 문장도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27번 문장입니다. 어젠 비가 안 온다고 했었는데 비가 안 올 예정이었는데 날씨 주인공 바로 나와줄 수 있겠죠? 그리고 하기로 되어 있다.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바로 be supposed를 활용하기. 과거 형태였으니까 그리고 부정 형태였으니까 보자마자 it wasn't supposed. 그러니까 어제 일기예보를 봤었을 때 it wasn't supposed to rain. It wasn't supposed to rain yesterday. 어제는 비가 안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점점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27번 문장 같은 경우는 it wasn't supposed to rain. be supposed를 활용한 과거 부정까지 자연스럽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마지막 문장은요. 어색한 기분이 드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동사는 feel 동사, 필요한 형용사는 어색한이라는 뜻. 어색한이라는 뜻을 여러분 우리가 스펠링을 이렇게 쓸 때는 W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발음을 할 때 걸리적거린다 이거죠.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게 지워버리시고 발음을 하실 때는 awkward, awkward, 강세 gird 내려주시면 돼요. 너 지금 어색한 기분이 들어? 현재 그런 느낌이니까 are you feeling 하고 나서 feel 동사는 여러분 바로 형용사 붙이는 거 있었죠, 그죠? Are you feeling awkward now? Are you feeling awkward now? 이렇게 한번 28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는 어색한 요거 하나로 묶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실전 시제 연습 Day 30 강의 영상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나 강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아니면은 어려웠던 점은 항상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s. 안녕하세요, 데이비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실전 시제 연습 Day 31 강의 영상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장은 당신이 내 하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국말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make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중간에 우리 소유격 하나씩 넣고 뒤에다가 day라는 단어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이제 원어민들이 어떨 때 쓰냐면 칭찬을 받거나 상대방의 호의를 받았을 때 Wow, you made my day.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you 하고 나서 만들 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시제를 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과거 시제를 활용을 해서 you made 하고 나서 내 하루를 만들었으니까 뒤에를 my day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우리 현재 완료 시제를 활용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죠. 그래서 하루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You have made my day. 지금까지도 당신 덕에 제 하루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 위에 거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You made my day. You made my day. 아래 거는 You have made my day.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표현은 굉장히 좋은 하나의 관용 표현 You made my day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제 핸드폰 배터리가 낮아요. 오늘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형용사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제 핸드폰 배터리가 지금 한 10%, 한 15%가 남았을 때 My phone, 제 핸드폰의 battery, 뒤를 battery라고 딱 이렇게 읽으시면 되게 좋죠. So, my phone battery 하고 나서 자, 영어로 low라는 형용사는요. 낮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중간에 우리 비동사랑 같이 My phone battery is low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문장 역시도 오늘 형용사 건조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적은 이 dry라는 단어는 실제로 건조시키는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 실제 무언가가 건조한 상태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 dry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요. 제 손이 건조하죠?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my hand가 아니라 my hands.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비동사와 같이 my hands are dry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장은 조금 길기는 해요. 그죠? 저는 슈퍼마켓에서 전 여자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자, 우리 하나 행동 들어가야겠죠? 오늘 우연히 만나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I 하고 나서 과거임을 확인을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표현은 run 동사를 활용을 해서 뒤에 전치사 into를 같이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과거형이었으니까 우리 과거 주고 다 같이 I ran into. I ran into. 자, 이 run into라는 표현은요. 약속 없이 그냥 우연찮게 만났을 때 쓰는 표현이다 보니 I ran into my ex-girlfriend. I ran into my sister. 사람을 바로 뒤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전 여자친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my ex라고만 해도 괜찮고 아니면 뒤에다가 girlfriend 완벽하게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나서 어디서 여기 보시면 우리 장을 보러 가는 이 마켓 같은 경우를 앞에 에서 전치사를 at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at the supermarket. 자, 우리 발음하실 때도 슈퍼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슈는 한국말이기 때문에 자, 요 발음을 읽으실 때 S-U-P-R을 읽으실 때는 다 같이 super, supermarket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5번 문장이죠. 아빠가 3시간 후에 보자마자 뭘 써야겠구나 나와줘야 되고요. 전화할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이 문장은 할 거야라고 되어 있는 미래 시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쉽게 확정된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거야 이렇게 가장 쉽게 던질 때는 will 조동사가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가 있고요. So my father will call 해도 괜찮고 나에게 전화를 준다면 call me. 마지막에 3시간 후에 자, 여기 나와 있는 who를 보자마자 당연히 after가 떠올리기는 해요. 하지만 원어민들은 이 시간이 나왔을 때는 after 3 hours고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미래를 얘기할 때는 after를 쓰지 않아요. 그 대신 전치사 in과 함께 해당 시간을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in 3 hours 이 표현이 바로 지금 현재부터 향후 3시간까지를 얘기하는 시간 전치사로 우리가 in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after가 나왔을 때 시간 전치사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요. 언제였죠? 제가 한 10년 전에 서울에서 살았는데 그때부터 한 3년 후였나? 자, 과거에 있던 일을 과거에서 후로 보낼 때 여러분 이럴 때는 after를 쓰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3시간 후를 얘기할 때는 자, 잊지 마시고 in 전치사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6번입니다. 왜 저를 피하시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동사는 피하다라는 동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 만약 모르셨다면 저랑 같이 6번 문장에서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강세 뒤로 넘겨고 다 같이 avoid. avoid. 상대방을 피하거나 아니면 사물을 피할 때 아니면은 무슨 문제 같은 게 발생을 하거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도 이 avoid라는 동사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그래서 문장 구성을 딱 보자마자 아하, 이 문장은 나를 피하고 있는 중이니 현재 하는 중인 진행 시제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 바로 캐치를 하시고 바로 우리는 주인공에 맞춰서 주인공이 너였으니까 왜 넌 나를 피하니라고 너는 이라는 주어가 나왔으니까 Why are you? 하고 나서 뒤를 avoiding ing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오늘의 6번 문장은 Why are you avoiding me? Why are you avoiding me? 자, 6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7번 문장입니다. 저는 그냥 당신을 놀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필요한 동사는 상대방을 놀리는 동사가 필요하겠죠.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개를 먼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약간 괴롭히면서 놀릴 때 쓰는 tease라는 동사, 말로 상대방한테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make fun of라는 표현. 여러분 둘 다 너무나 괜찮은 표현이에요. 오늘 연습은 7번 우리 tease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그냥 놀리는 거예요 라는 말 역시도 현재 내가 놀리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이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면서 I'm 그냥 나왔으니까 just ing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뒤에는 tease에다가 ing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I'm just teasing you. I'm just teasing you. 역시나 두 번째 표현을 활용을 해서 I'm just making fun of you. I'm just making fun of you. 여러분 이렇게도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 8번 문장이죠. 나는 네가 새 레스토랑을 열 거라고 들었어. 자, 나는 들었어 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는 들었어. 제일 쉽게 뺄 수 있는 시제는 바로 과거, 단순한 과거 시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 최근에 들은 지 얼마 안 됐어. 이런 시간까지도 완벽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싶다면 완벽한 시제 바로 현재 완료 시제를 한번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리다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우리 연습은 아래에 있는 I've heard 그리고 나서 난 네가 여러분 딱 보시자마자 새로운 주인공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열 거라고 오케이 연다라는 이 새로운 문장의 동사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결 지을 수 있게끔 사이 연결을 대신하는 접속사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주어 나올 때 이렇게 I heard 또는 I've heard that you까지 나오죠. 할 거니까 will, 열 거니까 open, 새로운 레스토랑이니까 a new restaurant.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들어가 있는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주인공과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주인공과 동사를 연결시키는 가장 만만한 친구. 이 접속사 that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9번입니다. 누가 파티에서 파스타를 요리했었나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의문사가 지금 누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질문들은 저는 항상 키워드를 잡아봅니다. 자, 우리 키워드는 바로 뭘 찾는 거냐면 주인공 찾기 또는 재밌게 우리 범인 찾기를 하는 거죠. 무엇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가 필요하냐면 우리말로 야, 너 누구를? 이라고 물어보거나 야, 너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또는 누구랑? 여러분 이런 질문들과 구별하시면서 누가라는 말은 주인공 자체가 의문사가 되는 아주 독특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의문사 who를 활용을 해서 누가 범인을 찾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를 did you cook? 여러분 이래버리면 넌 누구를 요리했니?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 돼버리죠. 또는 who did you cook with? 라고 해버리면 너 누구랑 요리했니? 여러분 주인공을 찾는 질문이다 보니까 자, 이때는 의문사가 주인공이 되면서 요리했었나요를 빠르게 동사로 가지고 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뒷문장은 who cooked 하고 나서 파스타죠. 파스타 그대로 마지막에
장소 전치사만 잘 쓰셔서 at the party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So who cooked pasta at the party? David cooked pasta at the party. 자, 이런 식으로 주인공을 찾는 9번 문장. 자, 그 다음은 10번입니다. 너는 언제 박스가 필요하니? 라는 문장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 빠르게, 시제 빠르게 딱 잡아주시고 보이진 않지만 주인공이 들어가 있는 이런 문장인 걸 바로 확인을 해서 1번 시제를 보는 거죠. 그죠? 쌍시옷도 아니었고 미래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뒤에를 빠르게 when do you를 딱 가지고 와주죠. 그리고 나서 필요한 동사 need. 하나의 박스라면 그냥 a box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러 개라면 어를 빼고 뒤에를 복수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So when do you need a box? When do you need boxes? 자, 10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11번이죠. 둘째를 갖고 싶나요? 그렇죠. 여기서 상대방한테 이제 원하는 걸 물어보는 질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 보자마자 do you want to 요거를 먼저 딱 빼시면 너 하고 싶어? 영어로 do you want to가 바로 나오죠. 어떤 걸 하는지가 중요하니까 가지다라는 동사를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So David, do you want to have? 하고 나서 둘째라고 나와 있으니까 the second를 쓰는 순간 자, second란 뜻은 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두 번째 뒤에를 baby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So, do you want to have the second baby? Yes, I want to have the second baby. 중간에 있는 이 want to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want 이런 식으로도 우리 줄였을 수도 있다. 오케이, 자 11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얼마나 자주 여기서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키워드는 상대방의 습관을 물어보면서 빈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데이빗, 너 얼마나 자주 운동하러 가? 얼마나 자주 이거 해? 자, 그렇기 때문에 빈도를 만들 때는 의문사 how와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빈도부사 바로 often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How often? How often?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이 빈도에 대한 질문은 모두가 그러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현재 습관을 물어보기에 굉장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라는 키워드 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뒤를 현재를 바로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현재 시제는 아하, 습관을 물어보는 거구나. How often do you 가는 거니까 go to a department store. 뒤를 백화점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긴 단어 같은 경우는 항상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강세가 있다.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다 같이 department, department. T 사운드가 살짝 묻죠. 그죠? 자, 12번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13번 문장이죠. 내 손이 끈적끈적해. 하나의 손만 얘기하는 거면 my hand. 그런데 이 두 손이 끈적끈적하니까 my hands.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주인공을 딱 정해주시고요. 하나였으면 is겠죠? 둘이니까 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현재 지금 끈적끈적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바로 sticky. 그래서 13번 문장은 My hands are sticky. 오케이. 자, 그 다음엔 14번입니다. 14번은 교회에 요거 표현 필요하고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먼저 나와줘야 되는 의문사 질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아까 우리 배웠던 how를 쓰고 자, 친구들이라는 건 셀 수 있는 단어이구나. 영어는 여러분 하나의 명사 형태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로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을 가지고 있으면 I have a friend라고 하고요. 여러 명을 가지고 있으면 I have friends라고 합니다. 아하, 셀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럴 때 많은이라는 단어는 다 같이 How many friends? How many friends? 가지고 있니 나왔으니까 Do you have?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라고 나와 있으니까
앞에 in과 함께 your church 딱 써주시면 너의 교회에 How many friends do you have?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니? 자, 14번 문장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5번이죠. 집안이라는 걸 좋아해?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작은 Do you like? 자, 여러분 like가 나왔을 때는요. to로 연결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ing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집안일하다라는 표현은요. do housework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o you like를 먼저 쓰고 to do housework 물어보는 방법. 두 번째는 do you like doing housework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는 거죠. 15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16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언제 눈을 감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보이진 않지만 주인공은 너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었으니까 바로 when 나와주고요. 그 다음 역시도 do you 현재 시제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키워드였죠. 그죠? 자, 상대방의 습관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으니까 시작 자체를 when do you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다. 원래 감다라는 동사를 알고 있지 않고요. 우리 닫다라는 동사를 알고 계시죠? So when do you close? 하고 나서 your 한쪽만 감는 게 아니라 두 쪽을 감는 거기 때문에 eyes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던 16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7번 보시면 아침에 항상 너는 서두르니? 라는 문장.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아침에 요거 아셔야지 문장 끝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항상이라는 빈도 나와 있고요. 서두르니 이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제가 한번 17번에서 알려드릴 표현은 비동사를 활용을 해서 in a rush라는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In a rush. I'm in a rush. 영어로 I'm in a rush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이 돌진하다, 달려가다라는 어감 때문에 어떤 상태, 아주 급한 상태를 나타낼 때 in a rush라는 표현, 즉 hurry 요거랑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Are you in a rush? Are you in a hurry? 그리고 나서 아침에를 나왔으니까 in the morning 하면서 끝을 살짝 올려주시면 되겠죠. 남은 건 이 빈도부사 항상이라는 단어인데요. 되게 일반적으로는 무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꾸며주는 단어 앞에 동사나 형용사 앞쪽에다가 Are you always in a hurry? Are you always in a rush? 그리고 나서 시간을 in the morning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17번 문장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18번이죠. 보통 너는 좀 쇼핑을 빨리 해? 여러분 이런 질문이니까 딱 보자마자 너는 보통 이러니 역시나 습관인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do you 현재로 한번 해보시고 보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usually 쇼핑하는 동사는 우리 shop 동사를 씁니다. So do you usually shop 하고 나서 빨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오늘은 quickly 라는 부사를 한번 활용해서 do you usually shop quickly?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Yes, I'm always in a rush when I go shopping. 이런 답변도 아까 전 문장과 한번 연결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9번이죠. 제 핸드폰이 계속 울립니다. 자, 제 전화기라고 나와 있으니까 my phone. 여러분 여기서 계속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빨리 가지고 올 때는요. 계속이라는 의미를 keep 동사를 이렇게 한번 쳐보시고 뒤에를 ing를 활용 한번 해보시면 돼요. keep이라는 동사는 동사의 ing 형태와 같이 만나면서 이 행동을 계속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keep ing 딱 잡아갈 수 있겠죠. 사물 한 개짜리의 3인칭 단수임을 확인했으니까 자 S만 붙여서 다 같이 My phone keeps ringing. My phone keeps ringing. 19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장 프랭크가 똑똑해지고 싶어합니다. 바로 나오자마자 Frank 동그라미 쳤던 싶어요가 나와줘야겠죠. 한 명짜리니까 wants to 나와주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단어 중에 혹시 똑똑한이라는 하나의 형용사 하나 있죠, 그죠? 영어로는 smart라고 하죠. 그런데 to가 나왔을 때는
뒤를 동사와 함께 주는 투부정사이다 보니까 뒤에를 smart라고 바로 줄 수가 없어요. 즉, Frank wants to smart가 해석은 당연히 되겠지만 자연스러운 문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를 smart를 쓰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꾸며주는 동사였던 be를 이렇게 넣고 Frank wants to be smart 해주시면 자, 완벽한 20번 문장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21번입니다. 난 네가 일을 구했다고 들었어. 내가 들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시제 연습에서 초반부에 있었던 문장 기억나시죠? 두 가지의 옵션이 가능했어요. 단순하게 들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과 들은 지 얼마 안 됐어. 금방 들었어. 이런 시간까지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현재 완료 시제. 여러분 두 가지 옵션이 다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I heard. 이번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또 역시나 새로운 주인공이 나와줘야 되는 문장을 접속해주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딱 볼 수가 있겠죠. I heard that 주고 뒤에 동사 I've heard 주고 뒤에 주어 동사 너가 그래서 이렇게 딱 주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을 구했다. 여러분 구했다로 공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직업이라는 걸 구했다라는 말과 어울리는 하나의 어휘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find라는 동사를 활용을 해서 과거였으니까 그죠? 일을 구했으니까 find a job 직업을 구하다 find를 과거로 보내서 우리가 자 여기를 OU 딱 바꿔주시면 you found a job 이게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21번은 여기까지.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22번입니다. 왜 너는 우유를 흔드니? 지금 막 우유를 흔들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Why are you? 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 다음에는 흔드는 동사는 원래 shake 이를 붙이는 건데 비동사와 ing를 쓰기 위해서 Why are you shaking milk? 자, 이렇게 Why are you shaking milk? 한번 해보시면 자 22번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지금 너 누구한테 전화해? 누구한테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하는 중인 현재 진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사를 먼저 빼고요. 주인공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주인공이 you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를 are 주고 뒤를 전화하다라는 동사를 활용을 해서 calling 까지만 쓰시면 여러분 call이라는 동사는요 이미 이 의미 자체에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귀에도 call me가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call to me는 뭔가 조금 어색해요. 즉 who are you calling 하고 나서 굳이 뒤에다가 to나 뭐 at나 for 같은 전치사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만 마지막에 now. So David, who are you calling now? 이렇게만 만들어봤던 23번. 자, 우리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메뉴판 좀 주시겠어요? 여러분, 딱 식당을 갔을 때 내가 메뉴판 좀 주시겠어요? 저 여기 포크 하나만 주시겠어요? 나이프 하나만 주시겠어요? 라고 나왔을 때는요. 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give는 오케이, 안 쓰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어요. 뭐 쓴다고 틀렸다? 절대로 아닌 거 아시죠? 일반적으로 저는 해외에 있었을 때 이 표현을 굉장히 입에 달고 살았던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영어로는 Can I get? Can I get? 여러분 이게 제일 만만하고 쉬워요. get만 have로 바꾸는 것도 sure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는요. 메뉴판 하나 달라는 거니까 Can I get a menu please? 또는 Can I have a menu please?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한번 만들어 봤었죠.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25번. 프랭크는 지금 어떠한 잔돈도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는요, 여러분. 프랭크가 가지고 있지 않아가 먼저 나와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잔돈, 솔직히 이렇게 연결해서 입으로 빼는 한국 사람들은 없죠. 잔돈이 한 푼도 없어. 잔돈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강조할 때 들어가는 하나의 부사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any라는 단어예요. any를 무조건 부정과 의문으로 연결시키는 건 여러분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강조로 우리가 쓸 때는 any를 쓸 수가 있다. 즉, Frank doesn't have some change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 푼도 뭔가 이렇게 강조가 들어갈 때는 Frank doesn't have any change 딱 해주시면 정말 잔돈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죄송해요. 끝에 now까지 있죠. doesn't have change now 해주시면 자 25번도 빠르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26번입니다. 여러분 키워드 잘 잡으시면요. 이거 그렇게 어렵게 안 느끼실 수 있어요. 상대방이랑 대화하면서 이 질문 정말 높은 빈도로 얘기를 하죠. 데이비드, 너 언제 마지막으로 서울 갔어? 너 마지막으로 커피 마신 게 언제지? 이럴 때 우리가 잡는 두 개의 키워드는 마지막이라는 단어 그리고 언제라는 단어. 여러분 이렇게 딱 잡고 나서 상대방한테 마지막을 물어보는 질문을 아예 그냥 청크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When was? 언제였어? The last time. 제가 지금 적고 있는 이 5개의 문장을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So when was the last time?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뭐 했는지에 대한 행동을 뒤로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뭐 that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when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So when was the last time? 네가 월차를 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너가 you 그 이제 표현이 필요하겠죠, 그죠? 월차를 내는 표현은 우리가 take a day off라고 해서 과거를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took a day off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자 26번 문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포인트는 마지막 언제 키워드 잡기 뒤에 주어 동사 과거 주기. 그래서 26번은 이렇게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27번이죠. 야 데이비드 너 뭐 좀 먹으러 가고 싶어? 너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이니까 do you를 먼저 배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뭘 먹으러 가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고 먹으러 가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어서 So David, do you wanna go? 먼저 한 번에 쭉 빼주는 겁니다. 너 가고 싶니? 영어로 Do you wanna go? And 하고 나서 오늘은 또 하나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영어로 이 grab a bit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grab a bite이라는 표현은 직역을 하면 한 입을 콱 잡다. 여러분 이렇게 직역이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원어민들은 grab a bite이라는 표현을요 어떤 식으로도 많이 쓰냐면 야 우리 같이 식사나 하러 가시게요. 우리 같이 밥 좀 먹자. 뭔가 이런 비유법으로 뭔가 그런 비유법으로 어떤 동사? 이 grab이라는 동사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let's grab a bite. Let's grab a bite 딱 쓰시면 야 우리 언제 식사 함께 하자.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데이비드 너 뭐 좀 먹으러 가고 싶어? 라는 질문을 할 때는 Do you wanna go and grab a bite? 아니면 귀찮고 여러분 너무 길면 So do you wanna grab a bite?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장은 28번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오케이? 찾아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라는 조금 강한 의무감이 들어가는 조동사는 have to와 must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28번은 일단 we have to 그리고 나서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1번 동사는 find가 맞겠죠? 틀리지 않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figure out이라는 표현도 한번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어로 figure out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민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가 어떤 건지 한번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확실한 이 아웃라인을 잡을 때 어떤 단어? 이 figure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 의미를 활용을 해서 I have to figure it out 딱 쓰면 그 문제가 뭔지 아직은 형체가 없으니까 한번 그림을 딱 그릴 수 있게끔 모양을 잡아봐야겠어가 1번 뜻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영어에서 이 figure out은 그 문제가 어떤 건지를 확실히 알아내는 행동으로도 우리가 figure out을 이렇게 쓰는 거죠. So we have to figure out.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나와 있으니까 의문사 how를 활용해서 뒤에 투동사를 이렇게 한번 줘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은 how to solve 해결해야 될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라고 나와 있으니까 this problem을 완성시켜 주는 거죠. 자, 굉장히 어렵고 길어 보이긴 해요. 그죠? 하지만 천천히 한번 보고 제 설명을 한번 다시 들어보신다면
아하, 우리는 의무 모양을 그리며 해결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양을 그려야겠어. 그래서 만들어지는 오늘의 28번 문장은 We have to figure out how to solve this problem이 딱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실전 시연 연습 Day 31 강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어려운 거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S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s. 안녕하세요, 데이비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실전 시연 연습 Day 32 우리 마지막 날 영상이죠. 자, 우리 힘차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장 전화기가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계속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바로 잡고 my phone 계속 하는 중이니까 물론 비동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my phone is ringing 여러분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건 계속의 의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장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my phone keeps 하고 나서 ing를 뒤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So my phone keeps ringing. 첫 번째 문장 완성이 됐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말 돌리지 마. 솔직히 털어놔. 여러분, 말을 돌린다라는 말은 주제를 벗어나서 계속 다른 주제로 바꾸는 행위를 얘기하다 보니까 말 돌리지 마를 어떻게 이해한다? 주제를 바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까 don't 바로 이렇게 외쳐주시고 뒤에를 이젠 change 동사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단어는 이 주제라는 단어만 여러분들이 이번 문장에서는 저랑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Subject, subject. Hey David, don't change the subject. 솔직히 털어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표현이 무조건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런 표현 괜찮죠? Hey David, don't change the subject. Just spit it out. Spit it out이라는 표현. 바깥이라는 전치사 여감을 활용을 해서 입에 있는 걸 뱉어내는 동사 spit이라는 동사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So just spit it out.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 여기까지 완성해봤고요. 3번 문장 같은 경우는 언제 돌아갈 거라고 나와 있으니까 의문사 질문이었고 할 거야에 대한 미래적인 시제. 그렇기 때문에 시작에 나오는 건 when. 보이진 않지만 주인공은 you였죠.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go to만 쓰는 게 아니라 go back to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장소가 나온 전치사 to를 활용을 해서 뒤를 그냥 한국말로 sure, 용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So when will you go back to 용인? 세 번째 문장도 완성시켜 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4번이죠. 왜 너는 요즘에 항상 바쁘니? 라는 질문. 역시나 의문사였으니까 why. 여러분, 바쁜이라는 형용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랑 같이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So why are you busy? 그런데 꾸미는 단어 앞에다가 써주는 거니까 Why are you always busy these days? 요즘이란 단어였죠? 자, 4번 문장도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벗다라는 동사가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공부할 때 입는 동사를 put on으로 외우다 보니까 반대말을 put off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put off라는 표현은요 붙어있는 걸 떼어놓는 동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뭐 불을 끈다 뭐 이런 표현의 put out과 비슷한 표현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입는 동사의 반대말을 주기 위해서는 자 take라는 동사와 함께 off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 벗다는 영어로 take off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should I 앞에 빼주시고 내 신발이니까 my shoes 뒤로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So should I take off my shoes? Should I take off my shoes? 여기까지 우리 5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6번 문장이죠. 음식을 먹어보고 나서 이게 조금 맛이 이상해 라는 말.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형용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상한 건데 조금 낯설게 이상할 때 we say strange라고 하고요. 정말 순수하게 이상할 때는 우리가 weird 이런 단어를 써요. 물론
조금 어색하게 이상한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맛을 표현하는 형용사들 여러분 이런 것도 같이 덩어리로 묶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이 이상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예 맛이라는 단어를 flavor 이런 단어도 쓰는 것도 괜찮고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주인공을 가지고 뒤에 의미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So it tastes. This food tastes. 그리고 나선 어떤 맛이 나는지에 대한 형용사를 바로바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So it tastes strange. It tastes weird. It tastes awkward. 자, 6번 문장 3개의 단어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7번이죠. 누구의라고 나와 있는 소유를 나타내는 의문사, 즉 who만 쓰는 게 아니라 who에 s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소유격으로 물어보는 whose라는 의문사가 되는 겁니다. 소유라는 건 뒤에 항상 꾸며주는 단어가 나와줘야겠죠. 즉 누구의 신발인가요? 누구의 컵인가요? 누구 핸드폰이야?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 폰을 집어들면서 Hey, whose phone is it? Whose is it이 바로 못 나오는 거죠. Whose phone is it? 오케이? 그러면은 차례라는 단어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whose turn? 누구의 차례? 영어로 whose turn? 그리고 나서 의미 가지지 않는 is it? 붙여서 빠르게 우리 집어 문장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8번입니다. 내일이 추워질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역시나 보이진 않지만 넌 내일이 추워질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었으니까 시작을 우리 do you think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내일이 추워질 겁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줘야 되니까 2개의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친구 that이라는 접속사를 주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 근데 무조건 생략하는 건 또 아닌 거 아시죠? So David, do you think that 하고 나서 확실하게 뒷문장을 강조할 때는 여러분 that으로 강조해 주는 거 괜찮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So do you think English is fun? 그냥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8번 문장 내일이 추워질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란 단어를 주인공으로 가지 마시고 날씨를 얘기할 때 주어 바로 it을 활용을 해서 It will be cold. 그리고 나서 뒤를 시간을 tomorrow 끝에 올려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So do you think that it will be cold tomorrow? 8번 문장 완성이 됐고요. 자, 우리 9번입니다. 내 여자친구가 어젯밤에 날 위해 볶음밥을 요리해 줬어. 주인공이 나왔고 행동이 나왔습니다.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문장 My girlfriend 하고 나서 행동 바로 쓸 수 있겠죠? Cooked. 뭘 요리했는지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 볶음밥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밥을 볶아서 만드는 요리는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있다 보니까 그냥 볶음밥 이렇게 그냥 딱 고유명사를 줘도 괜찮긴 하지만 fried rice 이 정도 여러분 이런 요리 정도는 하나 외워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My girlfriend cooked fried rice. 누굴 위해서? For me. 마지막에 어젯밤 last night. 굉장히 길었던 문장이지만 여러분 천천히 같이 하다 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fried rice 여러분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9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10번 문장입니다. 왜 넌 내 치약을 사용했니? 과거 문장이었죠. 봐오자마자 Why did you? 사용하다라는 동사 바로 나옵니다. Use. 내 치약이죠. My. 그 다음에 여러분 치약 역시도 우리 생필품 즉 생활용어를 위해서는 꼭 외워줘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아 뒤에다가 끈적끈적한 이 장류의 텍스처를 나타내는 페이스트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oothpaste라고 하시면 이게 치약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So why did you use my toothpaste? 10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 11번입니다. 침대 위에 무엇을 놓았니? 오케이. 의문사인데 과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What? 과거니까 did you?
노탈한 동사 put on the bed만 완성시켜주면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던 11번 문장이었습니다. 나온 김에 한 번 더 설명해드리면 여러분 in bed랑 on the bed랑은 조금 더 구별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I'm in bed라는 표현은 나 지금 침대에 이불 덮고 푹 쉬고 있을 때 I'm in bed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물건만 탁 놓아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치만 중요했던 전치사 on을 써서 on the bed 해주시면 정말 이건 위치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는 살짝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2번이죠. 저에게 쌀국수를 요리해 줄 수 있나요? 보자마자 체크가 됐죠?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었으니까 Can you cook? 쌀국수.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겠죠? 쌀로 만드는 국수는 한 가닥이 아니니까 Can you cook rice noodles? 저에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To me, 여러분 쓸법하지만 cook 같은 동사는 사람과 쓰기 위한 하나의 전치사를 여러분 정해놨어요. 되게 일반적으로 친구가 있습니다. make, 만들어주는 buy, 사주는 get, 갖다주는 이런 친구들은 상대방과 함께 쓰기 위해서는 정해놓은 전치사 for me 이력을 한번 여러분 하나 외워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2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3번입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할 거야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보자마자 you. 자, 물론 보이는 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게 하나의 좋은 여러분 영작 연습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will을 쓰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럴 거야 조금 완곡하게 확실한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you will 하는 것과 you would 이렇게 하는 건 두 개가 너무나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동사는 후회하다라는 동사 있었죠? regret 동사 뒤에 강세 올려주시고 So David, you will regret it 또는 you would regret it 이런 식으로 썼던 여러분 후회하다는 동사는 하나 기억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4번입니다.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어 자체를 사실 외워줘야 되는 단어죠. 그래서 첫 번째 알려드릴 건 emergency라는 단어. emer 강세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앞에다가 this is 또는 it is 주시고 an emergency. So this is an emergency. 이것은 현재 응급 상황입니다. 14번은 여러분 단어 자체를 하나 외워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15번입니다. 프랭크가 내게 무언가를 말했어. 끝난 과거.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건 Frank. 그리고 나서 said. 여러분 이 say 동사를 활용해서 과거를 줄 때는요. 과거를 빠르게 읽어주시면 돼요. So Frank said 딱 있는 거죠. 그래서 Frank said 무언가를 얘기했으니까 something. 누구에게? To me. 자, say 동사는 to와 함께 쓰는 거기 때문에 say와 to를 한 번에 쓰는 동사를 여러 번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tell 동사입니다. tell을 과거로 바꾼 이유는 말했으니까 그죠? So Frank told me 앞으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something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So David said something to me. 첫 번째. 두 번째는 Frank told me something. say와 to를 한 방에 쓰는 이 tell 동사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15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16번입니다. 저희는 지금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빨리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물 마시다. 지금. So we can drink water now. 자, 16번은 이렇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고요. 자, 그 다음은 17번입니다. 당신은 생일날에 주로 무엇을 합니까? 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보통으로 바꿔서 usually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합시다. What? 습관이니까 do you. 현재 나와줘야겠죠? 보통이니까 usually.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do를 이렇게 주는 거죠. 앞에 있는 do는 의미상 do가 아닙니다. 의문사용 조동사 do예요. So what do you usually do?
What do you usually eat? What do you usually have?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하루짜리 날짜가 나왔을 때 자, 하루짜리 날짜가 나왔을 때는 on과 함께 하루짜리 날짜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시간 전치사 여러분 이런 거는요 제가 수업 때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in 같은 경우는 큰 시간에 어울리고요. on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짜리 위켄드까지는 굉장히 잘 어울려요. a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한 시간이에요. 시간을 봤을 때 지금이 3시 50분이다. 아하 3시 50분에 여러분 이런 시간을 얘기할 때는 at이랑 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8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망한 적이 있나요? 니은 받침에 적이 나왔다. 빨리빨리 키워드를 잡아 나가는 거죠. 상대방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음사를 가져올 게 바로 현재 완료 시제를 가지고 오는 거였죠. 그래서 일단 주인공 쓰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망하다. 여러분 이게 들리기에는 뭔가 행동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disappointed라는 형용사는요. 비동사랑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실망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실망한 상태를 얘기할 때 disappointed라고 하는 거예요. 강세가 여기 들어가죠. 어디에게 실망을 할 때는 뒤에 에게를 in으로 여러분 연습하시면 I am disappointed in myself. 내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 준비물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질문을 만들어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have, 상대방에게 you, 비동사를 pp로 바꿔서 bean이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대로 disappointed 누구누구에게 in 자신에게 나와 있으니까 너 자신이겠죠. 그죠? yourself 하고 만들어지는 오늘의 18번 문장은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준비물 여러분 딱 보시고 바로바로 뺄 수 있게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19번 문장 누구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건 의문사 그리고 마지막에 전치사 두 개를 딱 띄어놔서 질문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즉 who라고 나와 있고 와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배치를 먼저 해놓고 주로 운동을 너는 하니? 여러분 이것만 만드시면 돼요. 너는 습관이니까요. 보통 주로 운동하니? 뒤에 workout 그리고 나서 who랑 with를 활용을 해서 So David, who do you usually work out with? 딱 잡아주시면 이게 누구와 질문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너는 보통 누구랑 산책 가니? 여러분 이런 문장을 할 때도 머릿속으로 who 먼저 빼고 do you usually take a walk? 마지막에 with 딱 쓰시면 되겠죠. 19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20번입니다. 나가기 전에 전이 나왔죠. 그죠? 그렇다면 before 활용할 거고요. 상대방한테 부탁을 하는 질문이에요. 즉 먼저 뺄 건 너 충전해 줄 수 있니? 먼저 빼는 겁니다. So David, can you charge? Can you charge? 충전할 수 있니? The phone, 그 핸드폰 까지 쓰면 나가기 전에 빼고는 다 만들었어요. 자, 전이 먼저 나오면서 앞에 밑줄을 딱 그었으니까 나가다라는 표현만 아시면 끝납니다. 첫 번째 할 건 go out 가능하죠? 두 번째 할 건 leave 둘 다 가능합니다만 before 같은 전치사 또는 접속사로 쓰이는 친구는 동사를 바로 받지는 못해요. before를 쓰기 위해서는 going out 하시거나 before를 쓰기 위해서는 leaving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20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장은 내 남자친구는 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21번 문장은요. 말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이 말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word를 활용하거나 what I say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지만
듣다란 동사 우리가 이미 listen to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죠? listen to를 쓰고 사람만 이렇게 쓰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다가 자연스럽게 원어민께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굳이 막 what I say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구성해 봅시다. My boyfriend. 들으면 그대로 listens to me 하면 되지만 안 들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부정 형태 바로 붙여줄 수 있겠죠. So, my boyfriend. 현재 시제를 쓰는 이유는 이 문장 자체가 내 남자친구의 습관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다가 listen to me.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던 21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22번인데요. 왜 너는 아침에 머리를 빗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빗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역시나 상대방의 습관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으니까 시작 의문사부터 바로 빼주고요. 너는 do you가 한 방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빗는 동사는 brush라는 동사 한번 써보시면 이게 원래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rush my teeth라고 하면 내 이빨을, 내 치아를 솔로 닦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양치가 되는 거고요. 아침에 머리를 빗는 거니까 your hair. So why do you brush your hair? 마지막에 아침에니까 in the morning. 완성시켜주면 되는 자, 우리 22번 문장이었습니다. 참고로 brush 동사는 빗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comb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comb이라는 단어는 빗도 되고요. 빗질도 돼요. 그래서 brush 대신에 정확하게 comb 동사 쓰는 것도 sure 괜찮았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23번입니다. 프랭크는 그의 아파트를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문장 한번 가볼 건데요. 필요한 단어가 일단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땐 Frank 하고 나서 유지한다. 여러분, 이건 그 상태를 계속 되게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는 우리 keep 동사 활용하시면 돼요. 자, keep 동사는 과거로 뺄 때는 이게 불규칙으로 바뀌다 보니까 kept가 된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걸 그의 아파트라고 나와 있으니까 his apartment를 이렇게 먼저 써줍니다. So Frank kept his apartment. 여러분, keep 동사를 쓸 때는요. 무엇을, 우리 흔히 목적을 하고 얘기를 하죠. 무언가를 어떠한 상태로 만드는지에 대한 형용사를 이런 식으로 keep something adjective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Hey David, keep it clean 이렇게 쓰면 야, 그거 깨끗하게 유지해 이런 말이에요. Hey David, why do you always keep your hair dirty? 이렇게 쓰면 너는 왜 항상 네 머리를 더럽게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런 문장이에요. keep 동사 썼고 아파트 썼고 그러면 마지막은 깔끔 그리고 정돈된, 여러분 이 두 개의 형용사를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단어들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게 neat, neat. 그리고 나서 정돈된 상태 다 같이 tidy, tidy. tidy나 neat 둘 다 여러분 형용사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실제로 tidy라는 단어는요, 저는 외국에서 tidy up라는 표현으로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이 tidy up은 이럴 땐 하나의 행동으로 바뀌면서 정돈하다, 정리하다, 어지러진 상태를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하는 행동을 우리가 tidy up이라고 해요. So this weekend I'm planning to tidy up my room 이렇게 쓰시면 자, 이 tidy라는 어감도 생소하긴 하지만 같이 한번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24번입니다. 친구랑 나는 어제 외식했어. 과거임을 확인했죠. So my friend, 내 친구, and I, 두 명짜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뭐 수일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차피 과거니까, 그죠? ate out. 마지막에 yesterday 쓰면 끝났던 자, 24번 문장 빨리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25번. 친구랑 술 마시러 갈 예정이니 예정된 일을 물어보는 거였죠. will you가 틀린 건 절대 아니지만 예정을 얘기할 때는 are you
going to. be going to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나서 술 마시러 갈 거니까 I'm going to drink. 동사만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With your 한 명이면 friend, 두 명이면 friends. 뭐 상황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 26번. 핸드폰을 무음으로 할 수 있나요? 와우.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생활 영어죠, 그죠? 그래서 오늘 표현은 무음으로 하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상태로 놓아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걸 my phone, your phone 중간에 들어가는 건 소유격이니까 뭐 상황에서 맞춰 주인공에 맞춰 가지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표현? on silent라는 표현. 앞에 있는 전치사 on과 함께 뒤에 있는 우리 침묵을 나타내는 silent를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영어로 on silent라는 표현이 무음인 상태. 이게 바로 영어로 on silent입니다. 자, 그래서 put someone's phone on silent. 이게 첫 번째 표현이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할수 문장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너는 좀 해줄래? 할 수 있니? 그러면 너의 핸드폰이니까 put your phone이 이렇게 되는 거죠. So David, can you put your phone 어떤 상태? on silent.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 끝나요. 바로 만들 수 있는 26번 문장이었고요. 근데 한 번쯤 여러분 뮤트 한다라는 의미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요때는 can you mute? 요 동사를 아예 mute로 바꿔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so please mute your phone 이렇게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표현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put my phone on silent. 게다가 굉장히 격식 차리는 표현으로도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죠. 그죠? 26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27번. 신혼여행으로라고 나와 있죠. 알아야 되는 표현은 for my honeymoon. 역시나 주어에 맞춰서 your가 될 수가 있고요. his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신혼여행으로 넌 주인공 봤으니까 어디 가고 싶니? where. 어디를? ship 나왔으니까 do you want to go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너의 신혼여행이니까 for your honeymoon 뒤에 붙여서 So David, where do you want to go for your honeymoon?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었던 27번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답변도 하실 때는요 I want to go to 하고 나서 장소 쓰시고요. 예를 들어 I want to go to Hawaii 마지막에 for my honeymoon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장 28번. 누가 빨래합니까? 집에서. 이런 문장이었죠. 자, 이건 역시나 주인공 찾기 질문, 범인 찾기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ho 자체가 주인공이 되니까 do you, did you, will you 여러분 이거를 안 붙이는 거예요. 주인공을 찾아야 되니까요. 누가 빨래합니까? 자, 영어로 빨래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do the laundry라고 하죠. 집에서는 영어로 at home이라고 해요. 이렇게만 만드는 거 너무 가능한데요. 의문사 누가를 범인 찾을 때는 이 의문사 주어 who를 3인칭으로 봅니다, 여러분.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일치를 이렇게 시켜버리는 아주 독특한 문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연습하실 때는요. who가 주인공이고 범인을 찾아야 된다면 뒤에 나오는 동사를 3인칭 수일치한다. So, who drinks, who does, who cleans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를 쓰신다면 who does the laundry 해주시면 100점. who do the laundry 하면 똑같이 100점 또는 99.999점이 되는 거죠. 왜? 의미가 다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28번 여기 3인칭 단수 받는다, does the laundry 쓴다. 여러분 요것만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실전 시연 연습 Day 32 강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어려운 거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Alright, s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s.